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어렵겠는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주가의 터닝 포인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는데 장 막판에 계속해서 말아 올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스닥이 12,300선에 저항권이 있고 이를 뚫어내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일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어닝콜 때요. 아마존 CFO가 이번 달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것의 성장률이 일본기보다 낮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성장률 저하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 주가가 4% 하락을 했어요, 오늘. 자, 이 어닝콜 발언 때문에 3대 지수도 장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전 나왔던 3월 PC 물가 지수죠. 이것 역시 연준의 목표치보다도 아직 높고 예상보다도 좀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 대비로는 상당히 낮아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시장의 반응 때문에 초반에 좋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오전 10시경에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는 꾸역꾸역 상승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어닝콜 때문에 하락한 아마존은 3.98%, 4%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테슬라도 2.57% 오르면서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은행주들도 비교적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었네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 작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틀 연속 하회를 했다가 이틀 연속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왔고요. 12,226까지 올라왔어요. 자, 12,3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말 다음 주에 돌파가 되면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항을 맞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던 거는 역시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존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존의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역시 AWS,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 전체 매출 127빌리언 중에 약 21빌리언 정도만 AWS가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역시 온라인 스토어가 가장 매출은 크겠죠. 하지만 이 사업 중에 가장 알짜는 역시 AWS입니다.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 전체 오퍼레이팅 프로핏,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8빌리언인데 자, AWS가 차지하는 게 5.1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AWS가 없었더라면 적자를 기록했을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이 3.98% 하락한 이유는요.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좀 더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작년 2분기부터겠죠.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 4개 분기에 AWS 클라우드 시스템의 이 사업 영역의 매출은 83빌리언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큰 사업이에요. 연간 매출액이. 자, 하지만 이 매출액 성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가다가 최근 이렇게 기울기가 더뎌진 모습이죠. 전분기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하강 우려 속에서 기업들의 IT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마존 역시 매크로의 영향을 받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수가 CPI와 PCE 두 개가 있는데요. 헤드라인 PCE 지수는 좀 상당히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자, 전월이었던 2월 달에 5.1%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3월 달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4.2%까지 그래도 큰 폭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PCE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연준이 좀 더 주목하는 게 이제 근원 PCE 지수인데요.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입니다. 자, 이는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아직까지 4%대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5월 FOMC 회의 때 25bp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80.2%의 확률이에요. 다만 시장에서는 내년 3분기에 거의 2%대까지도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만 어떻게든 잘 버텨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5월 3일 FOMC 회의 때요. 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의 이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이 상당히 중요해진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증시 등락률을 보면 빅테크 형님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작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그러면서 마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12.88%나 올랐는데요. 순이익이 거의 5빌리언 가까이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여전히 자사의 SNS 서비스의 사용자들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에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0.47% 이번 주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마무리를 하고 뭔가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굵직한 이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5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죠. 다음 주 주가 역시 상당히 이 다이나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FOMC 금리 발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에 따라서 나스닥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테슬라 역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아서 테슬라 역시 하락할 것이냐가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2.57% 상승한 164.31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틀 연속 비교적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등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170불 때 이렇게 갭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갭 하락이 있었다는 건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갭을 메꾸고 상승을 해서 176불, 177불 이상으로 올라와야지 정상 궤도에 다시 한번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170, 한 6, 7불 이상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170불, 180불, 200불 때까지 반등을 하더라도 올해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루한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1월 달부터 대대적인 차량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판가 인하가 있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얀색 선이 주가이고 이 빨간색 선이 테슬라의 EPS 전망입니다. 자, 보시면 이 하얀색 선 주가가 EPS 전망을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이미 1년 후에 EPS가 이렇게 하락할 것을 다 전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테슬라 주가는 테슬라 EPS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에 한 1년 정도 선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EPS가 상승하려면요,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려면 테슬라의 판매도 상승을 해야 되지만 그로스 마진율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로스 마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차량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차량 가격을 20% 가까이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자, EPS 전망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인하 이면에는 역시 매크로 상황의 악화가 있겠죠. 테슬라는 계속해서 생산량을 증가시켜야만 하는 캐파를 증설해야만 하는 회사인데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차량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올해 2023년 예상 마감 EPS 전망이 3.5불까지 내려왔어요. 자, 작년도 EPS 마감이 4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만 대 작년보다 더 많이 팔아요. 작년에 130만 대 팔았다면 올해는 180만 대가 이상이 되는데 50만 대를 더 팔더라도 지금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월가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EPS 전망치가 1년 전만 하더라도 5.2불대였는데 이게 3.5불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빨간색 선이 계속해서 내려가면 테슬라 주가에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싶어도 이 빨간색 선 저항이 맞으면 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빨간색 선도 같이 올라가 줘야지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올해 내로는 좀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기도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글로벌 인벤토리, 글로벌 재고 상황을 보더라도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올해 초에 가격 인하를 뭐 20% 가까이 크게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재고 일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뭐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재고 일수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공장에 자동차가 머무르는 시간이 3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일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량 증가와 함께 그 증가분만큼 지금 수요가 받쳐주지도 못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산업 평균은 이게 60일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나마 재고 일수가 짧은 게 도요타랑 기아, 렉서스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에서 한 30일 정도 돼요. 차량을 생산하더라도 공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렇게 한 달 가까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 평균은요 60일이나 또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15일분 재고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EPS 실적이 위로 상승할 그런 반등할 요인은 뚜렷한 요인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50불에서 200불이 됐던 뭐 100불에서 200불이 됐던 좀 박스권에 갇힐 만한 그런 상황이 좀 염려가 되는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매크로 상황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 속도 좋아도 매크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지갑을 열 수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비싸다면 중고차에 눈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중고차, 중고 전기차 시장에서 역시 가장 인기 있는 거 모델 3로 나오고 있고 모델 Y가 2등으로서 그 뒤를 이유고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상황이 문제지만요. 미국 소비자들은 일단 전기차를 떠올리면 테슬라가 1번과 2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7등의 모델 X, 8등의 모델 S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개인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이 올라간다면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테슬라의 성장은요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한 3분기 내로요 모델 3 페이스리프트 하이랜더라는 모델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모델 Y에 밀리면서 모델 3가 판매량 성장도 더디고 재고도 좀 쌓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규 모델을 통해서 모델 3 역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3분기 말에 9월 달에 바야흐로 사이버 트럭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내년 4분기에 로보택시가 이르면 출시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의 화두는요 역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작년에도 기다렸는데 올해도 기다려야 되냐? 라고 반문하는 구독자분들이 있겠는데요. 테슬라 투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 5년 정도 주가가 횡보할 수 있지만 단 1, 2년 안에 주가가 10배가 오르는 게 테슬라예요. 자, 그런 힘이 응축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잘 비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언제 올라갈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모델 3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사이버 트럭이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내년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이 올해 말이 돼서야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를 반영해서 주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올해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9월 말에 사이버 트럭의 론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한 차례 반등은 좀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고 내년 말에 로보택시도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기가 멕시코까지 이제 가동이 될 예정에 있죠. 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올해를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해서 아트라운 TV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